안녕하세요. 20년차 만두가게 사장 이종택입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좀 큰 사건 사고로 저도 23살 딸아이 아빠로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년 음식점을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20년 장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글쎄요, 매출 많이 올렸을 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이 사고 싶다고 샀던가, 아니면은 근사한 데 가서 여행을 갔던가, 그런 기억? 저는 그런 기억보다는 제가 20년 전에 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5천만 원, 지금 한 20년 전 돈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한 2억 이상의 부도가 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갚기 위해서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그 한동에 만두가게를 차리게 됐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큰 짐은 아는 분한테 맡기고 작은 짐만 살림할 수 있는 짐과 함께 저와 아내와 저희 딸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먹고 자고 씻고 다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그나마 난데 거기서 숙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모르게 또 저희가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늦게까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생활을 저희가 1년을 했는데 제가 1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 근처 가까운 아파트에 물론 세지만은 장만하게 됐습니다. 딱 1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두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가게 문을 닫고 가게에서 자는 게 아니고 퇴근을 하는데 가게에서 집까지 가까우니까 가다 보니까 이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서 저와 아내는 벤치에 앉아있고 저희 딸은 그네를 타고 내가 갈 데가 있다. 내가 쉴 데가 있다. 그 순간이 딱 드니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건 저 아내도 그렇고 제 4살짜리 저희 딸도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이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그 잔잔한 바람 맞으면서 아내와 벤치에 앉아있고 그 그네 타던 우리 딸아이 모습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5천만 원의 빚이 있으니까 지금 돈은 한 2억 정도가 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아내랑 열심히 진짜 몸에 파스 붙여가면서 일을 했는데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어디 누가 이렇게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랑 같이 장사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이 아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자식 테이블이었었는데 자식 테이블에다 스케치북 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지금도 저희 딸아이 기억이 항상 그림 그리는 아이 그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그날은 무척 바빴던 것 같아요. 아내랑 저랑 정신없이 일하다가 제가 이제 카운터에서 지금의 저의 연배쯤 되신 여성 고객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기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사장님 오지랖 넓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장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장님 내부는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시간이 잘 가겠지만 저 아이는 저희 딸을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낯선 손님들 계속 보고 심심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네요. 자기도 아이를 키워서 지금은 대학생인 아이도 있고 졸업한 아이도 있지만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못 보낸 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이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뭔가 망치로 딱 맞은 기분? 저는 진짜 좀 충격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내랑 상의를 하고 다음 주 일요일서부터
하루 쉬기로 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쉬는 날, 가게 쉬는 날 뭐 했는지 아세요? 하안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채를 들고 저희 아내와 딸과 함께 셋이 가서 배드민턴 갖고 놀았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선 돈가스 가게 가서 돈가스와 우동을 먹었던 기억. 아마 이것도 저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 첫 가족여행이었었는데 어디로 갔냐? 산정호수 알잖아요.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그것도 십몇 년 된 저희 중고차를 끌고 뭐 가다가 퍼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가서 호수에서 보트도 타고 또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1박 2일로 이렇게 보내고서 자고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보다도 오면서 좀 허름한 식당이었었는데요. 청국장찌개랑 김치전을 팔더라고요. 기대 안 하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맛을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아내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먹었던 청국장찌개랑 김치전 정말 맛있었다고. 아마 우리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일로 해서 기억에 남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만큼은 그 세 가지가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 강연자인 데리 시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연에서 한 말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무슨 말 했냐면 산타모니카 해변을 40km 자전거 도로가 있대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해변길을 사이클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대요. 왕복으로 갔다 오면은 정확하게 43분이 걸린대요. 진짜 그 사이클 자세 있잖아요. 푹 숙여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정말 힘들고 갔다 오면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두렵기도 하고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면은 속도는 내지만은 조금 속도를 줄여서 경치도 보면서 해변 경치도 보고 내 주변도 보면서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전에는 굳이 이렇게 숙여서 달렸는데 조금 이렇게 펴서 고개를 들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물론 속도는 냈겠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해변가에 돌고래가 올라와서 들어가는 장면도 보게 되고 페리칸이 하늘을 나르는 장면도 보게 되고 조금 여유 있게 달렸대요. 그렇게 갔다 와서 시계를 봤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43분에 왕복하던 그 길을 천천히 달렸다고 구경하면서 달려서 시계를 딱 보니까 45분, 불과 2분밖에 차이가 안 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정말 지금 힘든 시기 보내는 분들한테 혹시 오해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 너는 지금 나만큼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힘든 시기 보내는 분들한테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시기를 안 보냈다면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20년 전에 작은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 가족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가게를 차리게 되고 또 하다가 화재가 나서 저희 가게 폭삭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큰 화재도 나갔고 또 2012년에는 2호점 가게를 가산동에다 냈다가 3년 만에 2억을 손해보고 폐업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부도가 났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 11층에 저희가 살았는데 아파트 복도고 통행 있잖아요.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누군가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는 세상 힘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 얘기를, 강연자 얘기를 했냐, 장사는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20년 장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방향이냐, 방향대로 루틴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혹시 힘들지 않나? 제가 이 주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끈끈하고 더 이겨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방송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